베이징의 새 불꽃, 우당 이회영, 심산, 김창숙, 단재, 신채호 세 분은 그야말로 베이징 독립운동의 새 불꽃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제목을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북경이 3인이 함께 의기투합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우당 이회영 선생께서 북경의 자리를 잡으면서였습니다. 대체로 1919년 5월부터 25년 11월, 그러니까 한 6년 반 이상 동안에 주로 이 세 분이 큰 북경의 불꽃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19년 3.1 만세 시위가 가열차게 일어났고 그 결과로 상해 임정이 생겼지만은 이분들에게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즉시 독립투쟁과 독립전쟁을 주장하는 측면에서 볼 때 임정의 외교론이라든지 실력 양성론은 독립에 대한 열정에 들끓고 있던 적적 인사들에게는 불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했던 인물들이 북경으로 집결되었는데 그 중심 장소를 제공한 분이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이었습니다. 북경이 자리 잡은 초기에는 이시영, 이동영, 조한구, 조성환, 이광 등 기호 출신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분들 중에는 이시영, 이동영, 조한구 선생 등은 다시 상해 임정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이회영 선생은 당시 반임정 세력을 결집하고 있던 박영만과 연결하여 1920년 9월 군사통일축성회를 조직하여 21년 4월 군사통일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비록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이즘 박영만은 이회영 선생 집에 머물면서 만주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을 21년 북경으로 초빙한 바도 있었습니다. 심산 김창숙 선생과 단재 신채호 선생, 우당 이회영 세 불꽃이 본격적인 북경에서의 접촉과 활동은 1921년경부터였습니다. 이 세 불꽃은 자주 만나 독립운동의 방략을 수기하는 가운데 군사통일회의의 운영을 놓고 박영만, 신숙 등의 응과 논의를 갖고 보합단이라는 무장단체 단장의 박영만, 부단장의 김창숙, 총무의 신채호가 맡기도 했습니다. 한편 단재와 심사는 천구라는 잡지를 간행한 때도 바로 1921년 이때였습니다. 또한 1919년 11월 길림성에서 김원봉 등 13인을 결성한 의열단 이름으로 1923년 1월 신채호와 유자명이 함께 합숙하며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이 발표된 것도 바로 이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조선혁명선언에는 아까 서중석 선생님이 말씀한 것 외에도 매국노, 친일파, 거두, 밀정, 친일토 등 7가사를 처단한다고 하면서 3.1운동 이후 대두됐던 자치론과 문화운동 등을 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임정의 외교론, 독립전쟁 준비론 등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조선혁명선언의 성격은 폭력을 혁명의 수단으로 정당화하는 무장 독립전쟁론이자 무정무주의 즉 아나키스트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한편 이중 밀정 사실이 드러난 김다라를 우리 심산 선생에 관계됐던 다물단과 의열단원들이 23년 3월 30일 처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때 심산과 우당에 접근하기도 했던 김다라가 암살되었고 이때 이은숙 여사가 문상을 간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에 이은숙 여사가 강하게 항의한 끝에 사과를 받아낸 일도 이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1920년부터 25년간 북경에는 이회영 선생 거처지를 중심으로 있었던 상해 반임정계 의열투쟁 인사들은 세 분의 불꽃 외에도 이을규, 이정규, 백정기, 정화함, 유자명 등은 중국 아나키스트들과 연결되어 무장독립투쟁이 강고하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은 처음에는 보항주의적인 성격이 없지 않았지만 북경생활 이후 아나키즘의 영향을 크게 수용해서 심산 단재 등과 함께 아나키스트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아무튼 이번 새 불꽃 이 특별 3인 특별전을 통해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새롭게 세 분에 대한 불꽃을 이해하고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